경마편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찬훈입니다. 10월 3주차 토요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8일 토요일인데요. 자, 10월 3주차 일유 경마에는 대통령배 대상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죠. 자, 이번 연도 2025년의 대통령배 대상 경주에 약간 좀 다른 점은 3세 마필들이 좀 많이 출전하고 있다는 점인데, 자, 해당 경주는 일유 방송에서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0월 18일 토요일, 현재 주로 상태는 포화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금요일에 조금 더 마르면 아무래도 다습주로 해서 경주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는 다습에서 경주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11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쉬운 경주가 없습니다. 모든 경주가 다 혼전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10월 18일 토요 경마, 서울 경마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미리 좀 드릴게요. 자, 11개 경주 중에서 제가 5경주와 10경주 이 2개 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1경주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30초만 광고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시면 받지 못하는 이 통신지원금 80만 원을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인터넷하고 핸드폰을 모두 다 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서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인 겁니다. 지금 제가 이 광고를 한 2달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돌려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화하셔서 꼭 돌려받으시기를 바라겠고, 통신지원금 80만 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생각 있으시면 여기 잘 보시고 전화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견적만 받으셔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타벅스 쿠폰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커피 한 잔 하셔도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인터넷 끝판왕보다 상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인터넷 끝판왕에서 이 차액을 100%도 아니고 150%를 챙겨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끝판왕, 말 그대로 끝판왕입니다. 믿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데 알아보실 거 없이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365일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보시는 대로 1666-7126번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이 더보기란이나 댓글란 참고하시면 상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광고 끝! 1경주입니다. 6등급 10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1경주부터 상당히 혼전입니다. 1000m 경주인데, 이번 경주 인기를 끌고 있는 마필, 당연히 부산 경마도 그랬거든요. 지금 1경주 2세마 1000m 경주에 유일하게 출전마 중에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 한 마리 있었는데, 여기도 한 마리가 있습니다. 성실위너. 그러니까 직전 데뷔전에 배당판에 바람이 아니고 태풍이 불었던 말이에요. 배당판에 성실위너 놓고 막 그냥 아예 훑어버렸는데 못 들어왔죠. 그렇게 안 팔려야 될 말이 배당판에서 바람 그렇게 세게 불고서 들어오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자, 그런데 직전 경주 정우주 기수가 못 탔냐? 잘 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이 나오진 않았어요. 이번에 물론 한번 뛰고 더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강력하게 믿기는 좀 어려운 마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성실위너 빼지는 못하지만 축으로 갖고 갈 수는 없는 그런 마필로 생각이 되고, 자, 이제 팔려주고 있는 인기 마필들이 문제입니다. 4번 에코스타를 비롯해서 3번 학산소드, 안쪽에 1번 월드빅스도 복병으로 팔릴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전에 성실위너가 바람이 불었던 것처럼 장추열의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람이 좀 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5번 명브레이싱까지 1, 2, 3, 4, 5, 6 이쪽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먼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주시를 하고 있는 마필은 2마리인데, 일단 한 마리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월드빅스입니다. 그 현장에서 아마 바람이 좀 불 거예요. 바람이 불면 조금 더 좋게 봐줘야 될 필요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에 따라서, 어느 마방에 따라서, 어느 기수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되거든요. 어떤 기수가 바람이 부는지, 아니면 어떤 마방이 바람이 부는지, 어느 기수가 어느 마방에 말을 탔을 때 바람이 불면 결과가 좋았고, 바람이 안 불면 아예 결과가 없었다. 이게 딱딱 맞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굳이 깊게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치로 빨리빨리 배당판 보고 참고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이번 경주에서는 안쪽에 일본 월드빅스. 자, 이 52조 마방 같은 경우에는 배당판을 참고하는 게 좋죠. 좀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서 또 한 마리는 아예 이제 안 팔리는 말인데, 7번
X10이라는 마필입니다. 어차피 뭐 두 마리 다 안 팔리는 복병이에요. 현장에서 일본 월드빅스가 좀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월드빅스도 불량주류에서 주행검사를 했던 마필이고 X10도 불량주류에서 주행검사를 했던 마필입니다. 두 마리가 다 훈련 상태가 좋아요. 그러니까 장추열 기수가 기승하고 이역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태감에 있어서는 괜찮아 보인다 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뭐 인기 마필들 배제하고 안 팔리는 말 중에 두 마리를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데 1번하고 7번. 자, 그 현장에서 좀 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망아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행 검사했던 발걸음보다는 지금 현재 데뷔전을 준비하는 과정의 발걸음이 얼마나 더 좋느냐. 자, 그것만 보고 판단하는 게 좋아요. 그 주행 검사 때 한 번 뛴 걸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완벽하게 이마필의 능력을 평가하기에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교 상태를 꼭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자, 그 와중에 좋았던 두 마리, 1번, 7번 두 마리인데 현장에서는 좀 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X10보다는 이 월드빅스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추천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금요일 서울 8경주입니다. 오늘 준비한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5번 월드조이와 9번 스타닝머니, 직전에 이착을 들었던 두 마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두 마리는 계속 전개를 하면서 왔던 마필이고 상대 마필로 팔리는 3번 지산포스는 외곽 11번 게이트에서 전개가 조금 꼬였던 마필이죠. 그랬는데 이번에는 조건 자체가 지산포스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상대 마필들이 바깥으로 밀려나갔습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저는 3번 지산포스가 이번에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3번을 축으로 5번, 9번 말씀드리면서 8경주 승부처 정리합니다. 휴장 전에 서울 8경주 승부처였습니다.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좀 선정을 했었는데 해당 경주에서 이 지산포스죠. 지산포스 그리고 월드조이하고 스터닝머니 두 마리가 강력하게 팔렸어요. 근데 직전에 세 마리가 같이 뛰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세 마리가 직전에 같이 뛰어서 그때 당시는 월드조이하고 스터닝머니가 더 잘 뛰면서 2착을 거머 들어왔기 때문에 더 많이 팔려주고 있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바뀌었다. 스터닝머니가 밀려났고 지산포스가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산포스가 훨씬 유리하다. 근데 지산포스의 경주력이 완전히 대차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뭐 CC1 기수가 물론 잘 타기도 했습니다만은 아주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경주였습니다. 자, 뭐 이번 주도 각 승부처에 좀 잘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이 좀 도움이 되신다고 그러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이 조금 우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뭐냐면 4번 삼정 스파이더. 데뷔전입니다. 근데 직접 이제 주행 검사를 두 번을 치르고 왔는데 한 번은 보통 주로 해서 한 번은 이제 불량주로 해서 치렀는데 기본기가 이미 검증이 됐죠. 좋은 발걸음을 보여줬고, 자, 그리고 이제 2번 크리솔 스텝인데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입니다. 데뷔전 치르고 경험이 있는 마필인데 직전에 코지 기수가 기승을 해서 인기를 끌었죠. 현장에서 인기를 좀 끌고 나서 아예 바닥으로 밀려난 그런 마필인데, 자, 이번에는 마이야 기수 변경이 되었고 8주 동안 약간 휴식을 취하면서 출전하고 있는 마필이고 안쪽에 1번 라온 킹스맨 역시 데뷔전이죠. 근데 주행검사 때 보여줬던 발걸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마리가 뛰는데 얘도 삼정 스파이더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기는 보였어요. 라온 킹스맨도 기본기는 보였는데 얘 불량줄에서 뛰었던 마필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어떤 말을 좀 세게 보고 싶냐. 물론 뭐 현장에서 팔리는 말이죠. 크리솔 스텝, 마이야 기수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팔리는데 이번에는 옵션을 좀 추가했습니다. 뭐 양털 코굴레. 그러니까 양털 코굴레 이 용도는 뭐예요? 머리가 선천적으로 높은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셔가지고 머리가 높으면 말이 점두 운동을 하면서 뛰잖아요. 이렇게 말을 목을 못 움직이게 묶어놔 버리면 말 못 뛰어요. 그렇죠? 발로만 이렇게 뛸 수가 없으니까 후구에서 올라오는 뒷발에서 올라오는 추진력을 이용해서 몸통에 전달해서 그거를 목의 힘을 뻗으면서 앞다리로 이제 전달을 시키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머리가 높으면 어때요? 들고 뛰면은 보폭이 짧잖아요. 머리를 내리고 뛰어야 보폭이 큼직큼직하게 앞발을 쭉쭉 뻗어줄 수가 있는데 머리를 들면 앞다리가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보폭이 짧아져. 그러면 말은 코 위에다가 이렇게 콧등굴레를 씌우면 머리를 들면 앞이 안 보일 거잖아요. 앞이 안 보이면 말이 자기가 뛸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머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 왜? 코에다가 이 굴레를 씌워놔서 이거 내려야지 앞에가 보이거든. 그러면
인위적으로 그 머리를 내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효과가 잘 먹히는 말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안 먹히는 말들이 많아요. 왜? 선천적으로 머리가 높은 마필들은 선천적으로 그렇게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이게 만약에 효과가 좀 먹힌다. 그럼 보폭이 좋아지거든요. 보폭이 좋아지면 한 걸음 뛸 때마다 만약에 뭐 3cm씩만 더 뛴다고 해도 그러면 1200m 뛰면은 몇 미터 차이 나겠죠. 당연히 그러면 좋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번에 게이트도 안 죽이고 마이야 기수. 자, 또 한 가지. 양털 코굴레도 신청을 해서 좋아졌는데 안쪽 2번 게이트예요. 마이야 기수 잘하는 거 있죠. 선행 갑니다. 스타트가 워낙 좋은 기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크리솔 스텝이 여기서 선행 가고 양털 코굴레까지 효과가 먹힌다. 그러면은 이 데뷔전을 치르는 라온 킹스맨이나 삼정 스파이더보다는 조금 더 뛸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복병 마필은 아닌데 현장에서 팔릴 마필이지만 좀 세게 보는 마필 크리솔 스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6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강축이 출전하고 있죠. 7번 라이브스타입니다. 이동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뭐, 기본기가 워낙 이제 인정을 받은 마필이기 때문에, 라이브스타는 뭐, 크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마필이고. 자, 그럼 이제 라이브스타를 놓고 어느 쪽으로 깜빡이를 이제 잘 찍어야 되느냐. 이제 그 싸움이거든요. 여기 팔려주는 게 뻔하죠. 4번, 5번, 8번입니다. 자, 금빛 파워, 썬갤런트, 화산전기. 이 세 마리가 많이 팔려주고 있는데, 자, 일단 말은 금빛 파워가 가장 좋아 보이죠. 자, 그런데 기수가 헤리카심입니다. 제가 저번 달에부터 계속 열심히 말씀을 드리는데, 헤리카심 기수가 완전 맛이 갔어요, 얘가. 작년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 기수가 아니에요. 완전히 거의 요새 말 타는 거 보면은 이상규 기수 있죠. 서울의 이상규 기수. 거의 비슷해요. 어쩌면 이상규 기수가 헤리카심보다 좀 더 잘 탈지 모르겠어요. 애가 완전 맛이 갔더라고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즘에는 헤리카심 타면은 거의 뭐 10에 9은 빼고 갑니다. 그게 맞더라고요. 진짜 말이 센 말 정도 타면, 그때는 뭐 받치기 정도 하는데, 헤리카심은 일단은 접어놓고 보겠고, 썬갤런트인데,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직전에 썬갤런트 복병이었는데, 조상범 기수가 잘 타서 끌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경주는 조상범 기수가 잘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왔던 거고, 화산전기는 유승환 기수가 다시 이제,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유승환 기수로 변경된 마필이죠. 그러니까 직전에 정우주 기수가 너무 잘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그닥, 직전에 그 정도 탔는데도 발걸음이 안 나왔다. 자, 그런데 뭐 정우주하고 유승환하고의 기승술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뭐 크게 노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뭐 다 못 믿겠죠. 썬갤런트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자, 금빛 파워는 기수가 불안하고, 화산전기는 말이 불안하고. 자, 그래서 제가 이번 3경주에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필이 뭐냐? 9번 세인트 위너입니다. 이역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인트 위너 같은 경우는 직전에 썬갤런트하고 그리고 금빛 파워 이 두 마리하고 같이 뛰었습니다. 같이 뛰면서 1마신 반 정도, 1과 4분의 3마신 정도의 착차로 못 들어왔던 마필이에요. 거의 접전이었죠. 자, 그런데 보시면 김태희에서 2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태희 기수에서 2역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동급의 말이라고 똑같은 말을 타는데 김태희 기수가 직전에 탄 거하고 이번에 이혁 기수가 타는 거하고 저는 라스트에 완전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착차가 이 금빛 파워나 썬갤런트하고 같이 뛰면서 착차가 뭐 7마신 8마신 정도 났다. 자, 그러면은 뭐 이혁 기수가 날고 기어도 이혁 기수가 아니고 뭐 이거는 뭐 다케유다카가 와도 안 돼요. 안 되는 말인데 1마신 반의 착차에서 승패가 갈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기수 변경이 2역으로 됐어.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직전에 그 정도로 타졌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뒤집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마필. 자, 그래서 이번 서울 3경주의 복병 마필은 기수 변경된 세인트 위너를 추천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5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 3번 비상벨이죠. 직전에도 인기 1위로 팔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홍대유 주교사마방, 6조 홍대유 주교사마방의 2역 기수 콤비네이션이죠. 이 두 조합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6조 마방에서 승부를 볼 때 승부 카드로 2억 기술을 쓰기도 해요. 하지만 인기 1위 마필을 탔을 때 2억 기수가 탔을 때 그때 또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조심해야 돼. 직전에도 인기 1위였어요. 지켜내지 못했죠. 직전에 같이 뛰었던 마필들 다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우승을 들어왔던 라온 사일런스 조제루 기수, 라온 사일런스가 조제루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뭐 좋은 발걸음 보이고 있죠. 부담 중량이 좀 다소 오르기는 했습니다만은 55kg, 꽤 무거운 부담 중량은 아니기 때문에 볼 수가 있겠고, 자, 이때 당시에 이제 2착을 들어왔던 마필이 썸돌모르죠. 그러니까 정우주 기수가 선행을 갔는데 선행을 가니까 잘 뛰었어요. 그래서 2착을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썸돌모르가 여기서 선행 갈 수 있느냐? 못 가죠, 이번에는. 자, 왜 못 갑니까? 안쪽에 위즈드림이 있죠. 듀소노뜸 있어요. 이 두 마리가 스타트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위즈드림도 장추열 기수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 선행을 가서 이겼던 마필인데 장추열 기수가 양보하겠습니까? 아무리 뭐 승급전이라고 해도 얘가 또 선행 간단 말이죠. 듀소노뜸도 앞에 가야 뛰는 말인데 얘가 뭐 잡고 뒤에 따라갈 일은 없으니까 이 두 마리가 빨라서 썸돌모르가 이번에는 선행을 못 간다. 그러니까 선행을 못 가는 썸돌모르는 세게 보긴 어렵죠. 세게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자, 그러면 이번 경주 비상벨은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에는 저는 좀 좋게 봐요. 직전에 이제 인기 1위 팔리고 못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인기 1위인데, 이번에는 좀 주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직전에 좀 아쉬웠던 마필이 한 마리가 있죠. 원더풀 시킹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전에도 이 원더풀 시킹을 복병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좀 실수한 게 인기 1위 송재철 기수를 너무 믿어서 믿으면 안 되는 기수인데 또 그거를 말이 워낙 좋아 보여서 믿었더니 역시 말은 필요가 없고 기수의 능력을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쉬움이 좀 남았던 마필인데 직전에 원더풀 시킹은 딱 취입하기 좋은 끝에 한 걸음 쓰기 좋은 그런 편성을 만났죠. 이번에도 박태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상태가 좋습니다. 여기에서 후미권에서 올라오면서 끝에 한 걸음을 제대로 쓰면서 추입을 시도할 수 있는 마필이 원더풀 시킹이기 때문에 직전에 좀 아쉬움을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고 원더풀 시킹 제가 좀 잘 붙여서 이번에는 놓치지 않고 한번 보고 싶은데 직전과 같이 그런 전개가 나올 거냐? 박태준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장 컨디션 보고 마지막 포지션을 좀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서울 4경주의 복병마필 직전에 좀 아쉬웠었던 원더풀 시킹을 다시 추천드리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5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5경주는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후반부에 메인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은데 후반부는 입맛에 딱 맞는 경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5경주를 제가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는데, 요즘에 이제 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메인 하나 들었는데 그따구로 하냐,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게 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메인을 잡을 때 배당을 맞추기 쉬운 거 잡으면 좋죠. 저도 4배짜리, 5배짜리 그런 거 메인 잡아갖고 한 방 때리면 맞출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메인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한 15배, 20배 정도는 나와야지 좀 여러분들한테 명함이라도 낼 수 있는데, 자, 이제 그거를 떠나서, 배당을 떠나서, 그렇게 이제 배당을 노리고 잡는 승부인데, 한 경주 딱 들었어. 한 경주 딱 들었는데, 조찬원이 못 맞췄어. 이 병신 같은 새끼, 이것도 못 맞추면서, 이렇게 하실 수, 다른 경주 또 맞춥니다. 그러니까 한 경주를 딱 들어가고 한 경주를 적중할 수 있는 그 확률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로또 한 번 딱 사가지고 로또가 당첨이 됩니까? 몇십 번, 몇백 번 도전해야지 한 번 당첨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똑같이, 경마도 똑같이 제가 한 경주 들으셨는데 한 번 딱 적중하면 좋겠죠? 그거보다 더 베스트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한 경주를 들어서 한 경주가 적중할 가능성은 진짜 희박하다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너무 메인 경주 하나 들었는데 못 맞췄다고 너무 욕하지 마시고. 저 요새 보면은 배당이 좀 많이 적중을 했습니다. 적중 내역, 경마왕에 들어가서 적중 내역 보시면은 제가 요 근래에 배당을 많이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사대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한 번 딱 들었는데 조찬원이 적중 딱 해줬어. 배당으로. 이 조찬원 좋은 놈이네. 어떤 사람들은 들었는데 못 맞췄어. 이 새끼 나쁜 놈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한 경주 한 경주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사설이 길었는데 여하튼지 간에. 자, 이번 5경주도 똑같습니다. 인기 마필들이 불안해 보여요.
자, 그래서 승부처로 선정을 한 거죠. 인기 마필 먼저 살펴보면 6번 벌교 데스티노 송재철 기수인데 인기 1위가 가장 불안합니다. 자, 왜? 직전에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이동화 기수가 인기마를 기승했는데 정말 잘 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이 나오지 않았다. 근데 이번에 송재철로 바뀌었어요. 제가 방금 전경주 말씀을 드렸죠. 박태준 기수의 말을 복병으로 보고 있었는데 송재철을 믿었더니 인기 1위가 못 들어왔다. 이동화 기수가 기승해서 그렇게 조졌는데 불구하고 말이 못 들어왔는데 이걸 송재철이 바꿔 탔는데 얘가 들어온다? 저는 그런 가능성은 좀 희박하게 봅니다. 희박하게.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4번 머스킷 클리버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감량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머스킷 클리버가 감량이면 당연히 승급전이겠죠. 승급전을 뛰는 마필이고, 자, 외곽의 9번 한마디 말도 CC1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직전에도 이제 이동화 기수가, 이것도 벌교 데스티노도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했고 한마디 말도 이동화 기수가 기승했습니다. 두 마리 다 이동화 기수가 잘 탔어요. 근데 발걸음 나오지 않았어요. 인기마, 여기에 이제 대한마필로 팔리는 게 세네칸인데 문정균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세네칸은 와야 오는 말이죠. 이게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잖아요. 그래서 인기를 끌고 있는 모든 마필들이 불안하다. 특히나 인기 1위로 팔려주고 있는 벌교 데스티노는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조합이 인기 1위가 빠지는 조합이라고 그러면 어떤 말하고 붙여 들어와도 무조건 배당은 10배 이상은 나온다고 봅니다. 운이 좋으면 20배, 30배를 적중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역시 조찬원이 운이 좋아야겠죠. 왜? 제가 보는 복병마필이 당연히 발걸음이 좋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얘를 딱 봤을 때는 기수가 이 말을 대해서 알고 이 말의 성격이 이러니까 이렇게 타주겠지라고 이제 승부를 잡는 거잖아요. 근데 기수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반대로 타. 얘가 어떻게 뛰어요? 그러니까 기수도 이렇게 잘 타줘야 되고 또 잘 탔어. 기수가 잘 탔는데 무슨 뭐 생뚱맞게 다른 말한테 방해를 받는다거나 발주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또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주 하나를 적중하기 위해서는 한 100가지에 되는 그런 상황들이 딱 일률적으로 맞아 떨어져 줘야 운이 좋게 적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역시 이제 하늘이 내려줘야 되는 적중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근래 꾸준하게 적중을 맞춘다는 거는 조찬원이 요즘에 이 배당 촉이 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번 경주 역시 메인 승부처 배당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4등급 1200m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도 어렵습니다. 인기 1위 마필이 9번 그대만 있다면 김초로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행검사 때 제가 데뷔 전에 말씀을 드렸죠. 말이 보폭이 좋더라. 선행 가가지고 2착을 들어왔는데 이번에 이제 경주 거리도 1200이고 게이트도 외곽으로 밀렸고 또 김초로고 안쪽에 선행 상대 마필들이 있습니다. 스마일데이도 있고 그리고 안쪽에 안다미로도 이제 앞에 가려면 갈 수 있는 마필이죠. 자, 그리고 자, 이번 경주를 보시면 안다미로도 밀고 나와, 스마일데이도 밀고 나와. 그러면 그대만 있다면 선행을 만약에 못 잡아간다고 그러면 1200에서 믿을 수 있는 발걸음은 아니죠. 자, 물론 게이트도 외곽으로 밀렸고 김철호예요. 자, 여기에 이제 팔려주는 게 픽처입니다. 송재철 기수. 그러니까 픽처 같은 경우는 좋아졌어요. 앞에 가가지고 맨날 이제 끝걸음이 죽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부터 이제 잡고 후미권에 따라가니까 끝걸음이 살았어요. 자, 그거를 각질 변경이라죠. 경주 습성을 변경시키는 거죠. 앞에 가가지고 끝걸음이 무뎌졌던 마필을 초반에 힘을 좀 세이브를 시켰다가 결승선에서 이제 한 걸음 쓰는 추임력으로 바꿔주는 거죠. 픽처가 잘 먹혔어요. 자, 그런데 송재철, 김철호 기수 믿을 수 있어요? 항상 불안불안한 기수들이죠. 두 기수가 다. 여기에 팔려주고 있는 게 3번 거센 빅맨인데 정우주 기수. 그러니까 거센 빅맨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직전에 제가 이제 마이야 기수하고 그때 당시 뭐였죠? 김용근 기수하고 이제 한 방으로 때려놨는데 정우주 기수가 동착을 들어왔어요. 동착을 들어와가지고 배당이 반토막이 나는 이제 그거였는데 정우주 기수가 정말 잘 탔습니다. 이번에도 뭐 잘 타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인기마 3마리는 이제 그래요. 그렇지만 깜빡이로 팔릴 수 있는 픽처나 그대면이 있다면 4번, 9번의 깜빡이 맞고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말도 그런데 기수도 불안하죠. 아까 뭐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의 경마가 이 말보다는 기수를 좀 보고 가는 게 트렌드가 맞더라고요. 예전에는 마칠인삼. 그러니까 말의 능력이 70%고 기수의 능력이 30%다. 이제 그렇게 됐을 텐데 이게 안 맞아요, 요즘에.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 능력마하고
이 부진마필들하고 차이가 거의 뭐 많이 났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능력마하고 부진마필들하고 차이, 그러니까 말들이, 한국말들이 능력 자체가 상향 평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마필들의 능력이 다 업그레이드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비슷비슷해.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야? 등짝 싸움이라는 거예요. 기수가 얼마만큼 기성수를 가지고 말을 몰아낼 수 있느냐. 이제 그거의 싸움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마칠인삼일 때는 말의 능력이 차이가 있을 때는 마칠인삼이 맞죠. 자, 근데 말 능력의 차이가 별로 없을 때는 인칠마삼이 맞더라. 기수의 능력이 7이고 말의 능력이 3이더라. 요즘에는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불안불안한 인기마필들 말고 봐야 될 복병마가 뭐냐? 저는 얘가 보이더라고요. 자, 물론 조인권 기수도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거르는 기수입니다. 조인권 기수도. 요즘에 완전 맛이 예전에 조인권이 아니에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래도 좀 이름이 있던 조인권 기수가 아니고 요즘에는 거의 이제 존재감이 없는 그런 기수인데 뭐 송재철이나 김철호나 조인권이나 뭐 독인 계기는 아닙니까?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뭐 크게 능력 차이가 난다고는 못 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깜빡이라고 그러면 마이던도 직전에 이제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좀 아까웠어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 마이던을 조인권 기수가 아니고 다른 기수가 기승을 했다고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기승을 했던 조인권 기수는 어떨까요? 내가 이거 좀 이렇게 탔으면 재밌었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어요? 보는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 조인권이 어떻게 탈까요? 직전보다는 조금 더 잘 타주겠죠. 직전에 좀 아쉬움을 갖고서 이제 경주가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잘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어차피 말도 비슷하고 기수도 비슷하다 그러면 배당을 가지고 있는 놈은 이번 경주 마이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4등급 16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9번 슈퍼블루문이에요. 직전에도 인기마필이었는데 너무 후미권에 있다가 보니까 올라오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 아쉬웠고 이번에 이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아마 인기 1위로 배당판에 팔려줄 마필이고 안쪽에 1번 글로벌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CC1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마이너스 3.5면은 승급이죠, 승급. 승급전인데 얘는 이제 승급전에 경주 거리가 또 1600이네. 1200을 뛰었던 마필인데 승급전에 1600. 승급전도 불안한데 거리까지 늘었다. 이거는 좀 불안불안의 조합이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믿을 수는 없겠고. 자, 7번 라이징모입니다. 조재루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 이제 라이징모를 CC1 기수가 기승을 했었어요. 근데 얘는 좀 CC1 기수가 잘 탔거든요. 근데 말이 못 뛰더라고요. 말이 문제가 있었다. 기수의 능력은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라이징모가 이게 고착을 또 한 번씩 하잖아요. 고착. 그러니까 고착이 뭐냐면 늦발주가 있고 고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발주는 발주가 좀 늦는 거죠. 좀 다른 마필들보다 한 템포 늦게 나오는 거예요. 먹 때리다가 다른 말 나가는 거 쳐다보고 얘들 어디가 하고 따라 나가는 게 늦발주고 고착은 그냥 서 있어요. 발주기 문 열리고 다른 말들 나가는데 그냥 서 있어. 멍하니 서 있다가 뭐 기수가 가자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채찍을 때리거나 그러면 이제 튀어나가는 게 고착이죠. 그러니까 고착은 안 좋은 거예요. 경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늦발주까지는 좀 봐주더라도 늦발주 해도 안 되죠. 1000m에 늦발주 한 번이면 그냥 끝나니까. 자, 그래서 얘가 항상 고착의 좀 언제 할지 몰라서 이게 좀 불안불안한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은 다 불안해요. 솔직히 다 불안한데 여기 딱 보이는 게 하나거든요. 얘가 보이는데 이게 살라고 보이는 건지 죽으려고 보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뭔 말이냐면 이상규 기수잖아요. 이상규 기수. 이상규. 뭐 제가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을 믿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기수의 능력은. 착한 기수인데 기수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막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슬램 드래곤을 보면 휴양 갔다 와서 좀 쉬고 직전에 이제 정상주기 돌아오니까 말이 좀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곽 게이트. 그 문제가 뭐냐면 서울의 1600은 부산의 1600은 오히려 외곽 게이트가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직선이 500m가 넘기 때문에 쫙 쏘고 나오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서울의 1600은 부산의 1600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코너에서 시작을 하죠. 코너에서 시작을 하니까 외곽이 불리해. 그래서 1600에 선행을 가야 되는 말이 앞에 가야, 그러니까 선행 선입을 가야 되는 말이 외곽 게이트 출발이다. 그러면 그거 정말 독약이죠, 독약. 독약인데, 자, 다행히 슬램 드래곤은 따라가는 마필입니다. 후미권에. 그러니까 코너, 뭐 출발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와서 잡고 안쪽에 들어가서 붙으면 돼요. 자, 그런 전개를 할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좋은데, 직전에 봤었던 발걸음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자, 이상규 기수가 어떻게 타줄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복병으로 취급을 받는 슬램 드래곤을 추천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4등급 장거리 1800m 경주. 오늘 만들어진 경주 중에 가장 좀 인기마가 확실하게 보이는 거. 안쪽에 최강 골드죠. 이 최강 골드는 4번을 뛰어가지고 3번을 들어왔어요. 우승만 3번을 들어오고 2차 간번으로 복승률이 100%죠. 근데 직전 경주 이제 상당 기간 쉬었죠. 4개월. 4개월을 좀 공백을 가지고 있다가 직전에 선행을 갔으면 그냥 우승을 했을 건데 양보하고 입상을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최강 골드. 인정해야죠. 복승률 100% 말이니까 당연히 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 이제 팔려주는 게 외곽의 2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2마리가 다 승급전이에요. 승급전. 승급전을 치르는 원더풀 웰스와 강철 정사 2마리인데 앞만 봐도 승급전 치르는 이 2마리가 조금 더 나아 보여요. 다른 마필들보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최강 골드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상태를 보고 어느 쪽으로 이제 이런 거는 찍기 싸움이 중요하죠. 어느 마필을 뭐 깜빡이를 3방 다 부를 수가 없으니까 뭐 물론 뭐 깜빡이를 3방 부르는 예상가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그런 스타일이 좀 아니라서 깜빡이를 다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압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압축을 해야 될 거냐? 이게 정말 이게 이제 찍기 싸움을 잘해야 되는데 이놈 찍으면 이놈이 들어올 것 같고 이놈 찍으면 이놈이 들어올 것 같고 이제 이런 딱 경주란 말이죠. 현장에서 말들 컨디션 보고 잘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3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도 딱 인기마 한 마리가 보여요. 소아라스타. 57로 부담 중량이 무려 4.5kg 올랐습니다. 직전에 잘 뛰었으니까. 근데 자, 얘가 이제 3세 수말에 57이면 원래 그 3살짜리 수말이 원래 짊어져야 될 부담 중량이 57이 맞잖아요. 대상경주 다 57에 들어가니까 무거운 것도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이 소아라스타가 체중이 직전에 뛰었던 체중이 524입니다. 524kg면은 떠가리가 좋죠. 아주 빵이 좋은 그런 마필인데 524kg에 57 뭐 문제 안 돼요. 그냥 기본기대로 인정을 하면 되는데, 자, 그럼 소아라스타는 인정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팔려주고 있는 인기마, 자, 펠로 엘토 그리고 디아나, 외곽의 8번 모어덴 조크, 이런 마필들이 팔려주고 있습니다. 자, 모어덴 조크는 직전에 이제 단거리를 줄였는데 이제 대상경주 나가서 그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지는 못했고, 디아나도 그렇고 펠로엘토도 그렇고 얘네들이 뭐 정확하게 다 믿을 수 있는 발걸음은 아니잖아요. 딱 소아라스타처럼 얘는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발걸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부담 중량도 직전보다 올랐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좀 눈에 보이는 마필이 뭐냐, 얘가 보이더라고요. 이스트 강적. 이스트 강적이라는 말이 1400까지는 괜찮습니다. 승급을 한 이후에 3등급 승급을 한 이후에 좋은 발걸음을 보이지는 못했는데, 이제 직전에 보니까 대상경주에서도 그래도 1200이긴 했지만 끝걸음을 좀 살렸던 부분이 있었고 1400은 다 뛰었던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 뭐냐면 안쪽 게이트 1번 게이트 최적 전개 조건인데 얘가 모래를 못 맞으면 1번 게이트에서 좀 힘들겠죠. 자, 그런데 얘 모래도 잘 맞아요.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해.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전개가 정말 예쁘게 빠지는 말 1번 이스트 강적이거든요. 김영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게이트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들이밀만 하겠다. 물론 이스트 강적이 아무리 좋아도 상대 마필들이 뭐 소아라스타 같은 애가 뭐 3-4마리 있다, 2-3마리 있다, 그러면 이거를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죠, 얘가. 자, 근데 소아라스타는 인정이 되지만 뭐 얘네들이 지금 팔려주고 있는 마필들이 어리버리하다라고 하면 한번 도전해볼 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서울 9경주의 복병 마필은 이스트 강적을 추천드리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3등급 1200m 경주. 오늘 준비한 준메인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준메인 경주는
중배당 이상을, 중고배당을 노려보고 붙는 그런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안쪽에 1번 큐피드 이시예요. 2억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큐피드 이시 지금 부담 중량도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얘가 공백도 가지고 있습니다. 12주 공백. 자, 근데 얘 질병 내역을 보면은 지금 뭐 이제 현장에서 봐야지 정확하게 알겠지만 왼쪽 앞다리도 지금 안 좋고 오른쪽 뒷다리도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약간 편골절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기본기에 있어서는 출중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기 1위로 팔리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일단 질병 내역이 그렇게 좋은 질병은 아니다. 여기에 또 7번 실버 레인입니다. 말은 좋아. 근데 권중석 기수가 기승하고 있어요. 감량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직전에 이 실버레인이 2착을 들어오면서 이번에 이제 또 권중석 기수가 아니면 58 달고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실버레인을 지금 감량으로 권중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뛰어봐야 아는 거고. 자, 5번 에이스케입니다. 장추열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직전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우승을 들어왔던 마필. 이번에 부담 중량이 다소 올랐습니다만은 뭐 기본기에 있어서는 출중하죠. 자, 그런데 인기마 3마리 이렇게 팔려주고 있고, 외곽에 11번 K드래곤도 여기 이제 가세를 할 양상을 보이는데, 제가 여기에서 노리고 있는 복병만은 거의 뭐 백판이에요. 끝에 지금 11마리 말 중에 11번째 팔리거나 10번째 팔리거나 아마 그럴 거예요. 완전히 안 팔릴 그런 마필인데, 제가 세게 노리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얘는 이번에 여기서 세게 봐야 된다. 자, 이번 경주를 보시면 평선 자체가 워낙 빡빡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 선행 싸움하는 말들 보세요. 자, 1번, 3번, 4번, 7번, 외곽에 11번까지 앞선이 엄청 치열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행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마필은 한 마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행마들이 딱 한꺼번에 붙어가지고 레이스를 끌고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흐름 자체가 빨라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선행말들이 많고 흐름이 빨라졌을 때 유리하게 뛸 수 있는 놈이 있고 불리하게 뛸 수 있는 놈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고 여기는 선행 싸움 한다. 자, 그렇다고 여기서 무턱대고 추임말을 노리면 되냐고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흐름이 빨라. 흐름이 빠른데 추임말을 놓고 가기에는 추입 타이밍 조금만 잘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올라오다 끝나요, 사고적으로. 그래서 이번 경주가 정말 포지션도 포지션인데 전개가 예쁘게 빠지는 놈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거를 잡는 게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이번 10경주를 제가 준메인 경주를 선정을 한 거예요. 복병을 놓고 아예 진짜 뭐 30배 이상, 50배 이상 그렇게 좀 중고배당을 보고 붙어보는 경주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들어와야지 배당이 맞춰진 거지. 백날 제가 뭐 100배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 뭐합니까? 못 맞추면 그거는 말짱황인데. 이번 10경주는 제가 딱 노리고 있는 복병화가 워낙 예쁜 전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제대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20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외곽에 8번 매직포션, 그리고 9번 브라운골드하고 3번 뉴돌콩, 이 세 마리가 팔려주고 있습니다. 자, 뉴돌콩하고 이 브라운골드 직전에 이제 대상경주를 뛰었던, 그러니까 특별경주죠. 의미 없는 트로피 경주죠. 뭐 특별경주라기보다는 정말 아무 쓸모도 없는 트로피 경주. 근데 이제 상금은 높기 때문에, 상금 분배 때문에 다 그런 경주들을 가지고 가는데, 뉴돌콩은 혼합 경주에서 뛰었고, 브라운 골드는 국산만 한정 경주에서 뛰었단 말이죠. 그 두 마리의 능력이 비슷한데 놓고 보면 기수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뉴돌콩이 조금은 앞서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뭐 블랙 포션은 장추열 기수 기승하니까 당연히 딱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좀 좋게 보는 말은 뉴돌콩입니다. 전개도 전개고 발걸음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자, 여기서 뭐 인기만 3마리 딱 싸움으로 보는데 한 마리 딱 더 보면 얘를 좀 봐야 될 것 같죠. 진모션. 현장에서 아마 많이 팔릴 거예요. 경주도 조촐하게 9마리밖에 뛰지 않고 진모션이 또 보여줄 발걸음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당연히 뭐 깜빡이로 다 어디로 가도 깜빡이를 피해갈 수는 없죠. 팔릴 건데, 그러니까 어느 놈하고 들어오느냐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죠. 만약에 진모션이 들어온다고 하면 진모션의 요즘의 컨디션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을 좀 봐야 돼. 얘는 직전에도 430kg였나요, 얘가? 438kg에 뛰었단 말이죠. 체구가 작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체중이 더 많이 빠졌으면은 조금,
배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체중이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추천하고 있다고 그러면 요즘의 컨디션이 살아있기 때문에 얘도 무시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김효정 기수가 다시 잘 계승을 하고 있는 지모션을 좀 봐야 되겠다. 어차피 인기마 3마리의 발걸음이 좀 앞서 있기 때문에 어디로 붙여도 배당은 좀 나올 거예요. 지모션. 뭐 배당이 나온다고 해봤자 8배, 10배 그 언저리 배당이겠죠. 하지만 뭐 택도 없이 3배, 4배짜리 깜빡이는 아닐 거니까 지모션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지막 11경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다 모든 경주들이 한두 개 경주 빼놓고는 전부 다 혼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이 배당판의 분위기도 좀 잘 보시고 마필들의 컨디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에는 이 주로의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후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